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투성도를 전개할 수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 적절한 투성도를 사용하여 도면을 구성하고 정리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서 작성한 분해도를 도면에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기본 투성도의 전개 방법을 알아보고 특수 투성도의 전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개된 투성도를 정리하여 도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양식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양식을 활용해서 도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성할 도면으로는 저희가 조립을 했던 동료전환 행치를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파일을 열어서 이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조립품을 이제 도면으로 만들기 위해선 자, 디자인으로 와서 여기서 도면, 그 다음에 설계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도면 작성해서 도면은 새로 작성할 거고요. 템플릿은 저희가 만들었던 자동 템플릿을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크기는 A0로 표시가 되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마지막에 저장을 할 때 A0 상태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상태로 저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기준으로 나올 건데 그럴 때는 들어가서 용지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면 A0 사이즈의 용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도면 뷰라는 팔레트가 나오고 기준 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도면 뷰에서는 이제 기준 뷰의 방향이라든가 스타일, 축척 아니면 모서리 가시성 등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같은 경우는 저는 기준 뷰 방향을 다른 걸로 바꾸지 않고 우리 모델링된 데이터의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 고스란히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외형선만 표시되는 가시적 모서리로 해줄 겁니다. 축척은 1:1 그대로 쓸 거고 모서리 가시성도 별도로 변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준뷰의 위치를 지정을 해서 클릭을 해주면 기준뷰가 내려놔지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기준뷰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이제 표시 스타일 자체를 가시적인 모서리 즉 외형선만 표시되는 상태로 했더니 도면이 내려놔지면서 외형선만 표시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면 이거 하나로 전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적인 도면들을 더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도법상에서는 직각투성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아니면 배면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직각 방향에서 투성된 뷰들을 배치해 주는 건데 이건 앞전에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면 작업 공간으로 넘어올 때 투상까지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투상을 작성하는 방법은 투영된 뷰겠죠. 투영된 뷰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기준이 되는 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기준 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빼면 우측면도 클릭, 왼쪽으로 빼면 좌측면도 클릭, 그리고 위쪽으로 빼면 평면도 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빼면 저면도. 자, 만약에 대각으로 빼면 등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대각으로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쪽 대각으로 빼느냐에 따라서 등각도의 방향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우측 상단으로 뺐을 때 나오는 남동 등각 투영 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지 항상 이걸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클릭해서 내려놓을게요. 자, 내가 원하는 뷰들을 다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이 배치를 확정짓기 위해선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뷰들이 내려놔지면서 기준 뷰와 같은 형태의 가시적인 모서리로 표현된 형태로 전부 다 변형되게 됩니다.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등각도가 나왔는데 이 기준은 분명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환경 설정에서 삼각법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방식이고 퓨전 360의 기본적인 방식은 일각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면도의 우측에 좌측면도가 놓이고 뭐 이런 형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면 형태와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준뷰를 기점으로 이제 배치된 뷰를 저는 일반적으로 종속뷰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기준뷰의 위치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을 때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로 옮겨주게 되면 지금 보시면 종속뷰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종속뷰만 따라 움직이지 않죠. 즉 등각뷰입니다. 자, 등각뷰는 내려놓는 시점에서 원본과의 위치 관계의 연결성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유롭게 위치를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뷰를 움직인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직각으로 투상된 다른 뷰들의 경우는 기준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측 면도와 좌측 면도 같은 경우는 움직여 보시면 상하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좌우로만 이동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면도와 저면도는 상하로는 위치 조정이 가능하지만 좌우로는 위치 조정이 불가능해요. 자, 만약에 그렇게 위치 조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결성을 끊어줘야 됩니다. 연결성을 끊을 때는 자, 우측 면도 제가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로 꾹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연결성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연결성을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연결성을 이어주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움직일 때 쉬프트 키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연결성이 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눌러서 연결을 끊었다, 붙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투상을 전개를 했는데 이거 외에도 좀 더 다른 투상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직각투상법에 의해서 투상되는 투상법들을 이제 기본 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투상이고 이 외에 이제 다른 형태의 투상도를 전개해 주는 걸 특수투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특수투상법을 어떻게 전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 투영된 뷰 옆에 있는 보조뷰입니다. 여기 보조뷰라고 써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할 때 경사투상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사투상법에 의한 투상도인데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정면도 쪽을 좀 보면은 여기 V벨트 풀리에 경사가 져 있는 요 선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이 경사면에 직각 방향에서 물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 방향에서 90도가 틀어진 방향에서 내가 물체를 바라본 모양을 표시해주고 싶다. 자,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조뷰입니다. 자, 보조뷰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화면에 있는 경사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물론 경사선이 아니라 수직선도 선택이 되긴 하는데 그건 굳이 보조뷰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경사선을 하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이렇게 저 경사면에 직각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뷰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 보시면 경사의 직각 방향으로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방향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연결을 끊으시려면 Shift 키를 눌러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조뷰는 이렇게 경사투상도를 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같은 경우는 도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2D 도면 많이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투상법이긴 한데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건 퓨전 360에서의 단면도는 한 가지 형태의 단면도밖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절단선을 사용해서 잘라주는 단면도밖에 제공을 안 해요. 추후에 이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선이 되겠죠. 자, 일단 단면도 작성을 하려면 작성 패널에 있는 여기 단면도입니다. 단면도를 선택을 하고 단면도를 작성할 뷰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우측에 있는 우측 면도를 기준으로 단면도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면도를 좀 확대를 할게요. 자, 기준이 되는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제 여기서 뷰가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면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 뷰에서 단면도를 작성하겠다 그러면 이 뷰를 한번 클릭해 줍니다. 그걸 클릭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에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이때 특정 포인트나 점에 갖다 대면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냅 위치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정중앙을 가를 겁니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여기죠.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이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갖다 대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를 자를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좀 위쪽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위쪽을 잡으려면 정중앙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해당하는 이 점에 스냅이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수직 방향으로 천천히 마우스를 들어 올리시면 저렇게 추론선이 걸려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추론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정확하게 정중앙을 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하고 이제 밑에 쪽으로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줘서 자, 여기도 한 점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절단선이 다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있는 확인 버튼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라벨이 확정이 되면서 자, 움직여 보시면 제가 움직이는 방향 이쪽 방향으로 빼면 단면을 잘라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본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바라본 거다. 그래서 좌우로 내가 어느 방향에서 바라본 걸 표시해 줄 거냐 지정을 해 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얘를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빼겠습니다. 좀 지나쳐서 이제 여기까지 갖다 놓을게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2D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칭을 넣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립품을 단면을 칠 때 단면을 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안쪽에 조립돼서 더 이상 단면을 칠 필요가 없다. 즉 그 부품 안에 더 이상 다른 부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 단면을 치지 않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 축입니다. 축은 이제 가장 안쪽에 조립되어 있는 거고 얘를 굳이 단면을 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제외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 그리스 니플 이것도 단면을 칠 필요가 없는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단면을 안 치는 게 여기 있는 볼트입니다. 볼트류들. 체결용 볼트는 단면을 안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체결용 부품으로 와샤, 스프링 와샤, 그 다음에 육각 너트 이런 것들도 단면을 안 치는 경우가 있는데 와샤랑 요 육각 너트 같은 경우는 도면 작성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단면을 치시는 분도 있고 안 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단면을 내가 칠 것과 안 칠 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주느냐? 처음에 작성할 때도 그거는 살짝 보였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이미 확인을 눌러가지고 이제 도면 전개가 됐으니까 자, 그 제어창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이 뷰를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면 뷰 팔레트가 나오고요. 기존 도면 뷰 팔레트하고 좀 다르죠. 단면도 도면 뷰 팔레트는 위쪽에 있는 내용은 모서리 가시선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밑에 단면 깊이라든가 아니면 절단할 객체라는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단면 깊이는 지금 전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슬라이스 선택을 하면 뒤에 있는 형상들이 안 보여요. 즉 내가 단면을 자른 면에 있는 그 면의 형상만 보여준다. 그 뒤쪽에 있는 형상은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요 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일반적인 단면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리가 있는데 거리는 지금 제가 여기서 정중앙을 잘랐는데 이 정중앙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 정중앙을 기점으로 거리를 좀 옮겨서 단면을 치고 싶다라고 할 때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자를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좀 다 스페셜한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전체로 자르게 되죠. 자, 밑에 보면 이제 한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자, 밑에 쪽을 보면 여긴 좀 확대를 하고요. 여기를 이제 보시면 지금 단면으로 잘려 있는 부품들의 종류들이 쭉 표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체크 버튼을 꺼주시면 그 부품은 단면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축이라고 했는데 축은 2번 부품입니다. 어느 부품인지 알아볼 때는 여기 검색기 쪽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지금 저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 부품이 그 부품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부품이 이제 2번 부품이죠. 축. 그래서 2번 부품의 체크를 제가 한번 꺼보면 이렇게 단면에서 제외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을 열렸는데 베어링은 이제 축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단면이 쳐져야 되는 거고 자, 밑으로 좀 내려올게요. 내려오면 자, 다 볼 베어링에 관련된 것들만 있네요. 쭉 볼 베어링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스켓. 가스켓은 마찬가지로 잘려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띠처럼 쭉 생기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형상을 가립니다. 가스켓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004번 4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요게 있고 요게 이제 오일실입니다. 오일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요게 볼트예요. 볼트는 단면을 치지 않는다 그랬죠. 볼트는 끌게요. 이렇게 하나. 그러면 여기 볼트 꺼졌죠. 지금 단면이 안 쳐졌고 이제 나머지 볼트들도 전부 꺼서 단면 표시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쪽에 있는 키도 일반적으로 가장 안쪽에 조립되는 거기 때문에 단면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키 요거는 라운드 키고 요건 저희가 모델링한 키죠. 그래서 요거는 갖고 온 키 요것도 꺼서 이렇게 단면에서 제외해주고 그다음에 얘도 꺼서 이렇게 단면에서 제외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자,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여기 그리스 니플만 단면 제외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이제 여기 평화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면을 치는 경우가 있고 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체결용 도구이기 때문에 단면을 안 치는 게 정답이기는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은 안 쳤고요. 여기는 쳐요. 저는 치는 편입니다, 단면을. 왜냐면 이쪽의 형상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한쪽만 치겠습니다.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스프링 로코 아샤. 저희 갖고 온 거죠. 이거를 단면을 이쪽은 안 치고 이쪽은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트. 자, 너트도 한쪽만. 자, 여기는 치고 여기는 안 치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고무실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모델링해서 넣은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그리스 니플입니다. 그리스 니플도 가장 안쪽에 조립된 거니까 단면을 칠 필요가 없겠죠. 이 안에 추가적으로 조립되는 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닫기 해주면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형태만 단면을 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그러고 보니까 저희 나사산이 표시가 안 됐네요. 나사산이 표시가 안 되는데 이 나사산 나 있는 거를 표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찬가지로 뷰를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스레드 모서리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닫기.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두 줄 선의 형태로 나사가 나 있는 게 표시가 나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도 나사 깊이가 여기까지 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D 도면에서는 나사선을 표시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도 적용을 해주려면 마찬가지 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스레드 모서리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끝에 이제 이렇게 나사산이 표시가 되고요. 종속 뷰들은 이제 굳이 지금 보면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종속 뷰들은 다 별도로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거는 지금 요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다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을 해서 스레드 모서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등각에서도 스레드 모서리. 근데 등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스레드 모서리. 일반적으로 저는 항상 저 스레드 모서리는 체크해 주셔라. 아마 처음 전개할 때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면도를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이 단면도를 가지고 투상을 추가적으로 또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투영된 뷰를 가지고 자, 이 단면도를 기준뷰로 지정을 할 겁니다. 기준뷰로 지정을 해서 위로 빼면 마찬가지 평면도. 근데 평면도는 이렇게 단면이 안 잘려 있죠. 여기서 이제 좌측면도를 빼겠습니다. 좌측면도도 단면이 안 잘린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각뷰는 어떻게 될까요? 등각뷰 같은 경우는 단면이 잘려진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특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면뷰를 가지고 투영할 때 평면도, 뭐 우측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직각 투영된 부분. 근데 등각 투영된 부분은 그거와 다르게 단면이 잘린 게 고스란히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표현이 더 좋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혹여라도 이제 이렇게 단면이 쳐진 뷰에서 내가 등각도를 뺐는데 나는 얘 등각도는 단면이 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뷰를 더블 클릭하시면 추가적으로 있는 게 절단 상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꺼주시면 이 절단된 형태는 상속이 되지 않아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절단 상속을 체크해 주시면 절단을 한 상태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조립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형태를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어지지만 내부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 명확해지죠. 이렇게 전개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잘라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면도 한 번 더 작업을 해볼게요. 좀 부분적으로 단면을 치겠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면도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이번에는 좌측면도를 가지고 단면을 칠게요. 좌측면도를 클릭한 다음에 이 중심에다가 갖다 놓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부분 단면을 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만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단면을 쳐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확인.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는 부분 단면도는 이렇게 아래쪽의 형상이 잘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 형상은 일반적인 이렇게 단면이 안 쳐진 형태로 추가적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불가능하다. 단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워줄 때는 이 단면 선택하고 델리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벨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퓨전 360의 단면도의 기법 자체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절단선을 사용한 단면도밖에 전개를 못하는데 이게 실무에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법을 완벽하게 따르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 단면도법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과거에 손제도 할 때는 꼭 필요한 기법이었지만 지금 컴퓨터상으로 CAD를 작업성을 할 때는 2D CAD를 할지라도 단면도를 굳이 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단면도법이 꼭 필요했던 거는 수문선이라는 건 점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설계자가 일일이 그리려면 상당히 번거로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외형선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기법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된 게 단면도법이지 단면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시행된 게 단면도법은 아닙니다. 단면도법을 안 쓰고 수문선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내부 형상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단면도를 사용하던 거를 그냥 수문선으로 표현을 하고 수문선에 치수를 기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자격증 시험은 과거에 제도법에 얽매여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퓨전 360이 2D 도면을 작성할 때 그렇게 좋은 대안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퓨전 360을 가지고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D 작업 같은 경우는 꼭 오토캐드, 2D 캐드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3D 작업만 퓨전 360을 활용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단면도법은 이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단면도 다음에 있는 상세뷰입니다. 상세뷰 같은 경우는 형상이 너무 작아서 거기다 어떤 치수를 표기하거나 아니면 잘 안 보인다.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다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상세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상세뷰 클릭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요 기어의 이빨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어 이빨이 있는 뷰는 이 뷰니까 이 뷰가 이렇게 사각 테두리가 나왔을 때 여기를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이빨을 보고요. 위쪽 중간에서 한 군데 중심점을 잡아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원이 그려져요. 자, 이 원 안쪽에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 끌고 클릭해주면 이제 마우스에 이렇게 뷰가 하나 따라다닌다. 라벨은 자동으로 B로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축척값이 있는데 이 축척값 중에서 얼마만큼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표기했는데 확대는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데 이 뒤에 여기를 눌러줘서 만약에 4대 1이다 그러면 4대 1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3대 1이다 근데 3대 1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칸에다가 직접적으로 3대 1의 형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뷰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한 군데 내려놓게 되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라벨이 이렇게 붙고요. 아, B에 대한 항목이다. 그리고 4배 키웠다. 축척값까지 표시가 되죠. 이 라벨 같은 경우는 단면도도 마찬가지로 붙습니다. 이렇게 라벨이 붙고 A 구간 사이에 이렇게 단면을 친 거다. 그리고 확대는 하지 않은 1대1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을 명기해 주고 있죠. 라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사용을 하실 때 조금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면도 같은 경우는 앞에 명확하게 단면도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단면도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상세뷰 같은 경우는 상세도 해서 작성해 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자, 문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상세뷰 하고 한 칸 띄고요. 이렇게 두 줄로 생기는 게 싫다 그러면 요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화살표 있는데 잡아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뷰 라벨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 보면은 처음에 A 나왔는데 자동으로 B 나왔죠. 그래서 단면도의 라벨과 상세도의 라벨은 혼용하지 않습니다. 즉 단면도에서 A를 썼으면 상세도에서 A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매겨지게 되죠. 처음에 작성한 게 A, 그 다음에 작성한 게 B. 그래서 자동적으로 넘버링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한 번 상세도나 단면도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C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라벨도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라벨 위치 요것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클릭하시고요. 한번 클릭한 다음에 나온 점을 잡아가지고 글자의 위치로 옮겨주면 지선이 따라오면서 글자의 위치로 옮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된 부분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 또 클릭을 해서 이 원의 직경을 키워준다든가 자, 그래서 좀 더 많이 표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중심의 위치를 옮겨준다든가 그래서 표현되는 방향을 좀 바꿔준다든가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해서 파생된 상태뷰는 똑같이 형태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뷰는 뷰 끊기인데 이 뷰 끊기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단품도를 저희가 할 때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단면도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칭이 들어가는데 이 해칭 같은 경우는 조립품의 경우는 이제 서로 해칭이 부품이 다르면 동일한 형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부 동일한 형태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베어링이 여기랑 구분이 안 되게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해칭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치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해치를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해치의 패턴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축척의 개수, 즉 요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각도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랑 각도가 일치하니까 여기는 한 10도 정도 더 돌려주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각도가 돌아가면서 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해치 패턴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닫기 누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투성까지 사용해서 뷰를 전개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후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도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요거를 기준뷰로 쓰지 않을 거고요. 기준뷰를 저는 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면 배치하실 때 기준뷰 놓을 때 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얘를 기준뷰로 놓냐면 퓨전 360에서 단면도를 치려면 요 상태가 돼주려면 얘가 먼저 나오고 여기서 단면을 쳐야 됩니다. 근데 기준뷰를 먼저 이렇게 이 형태로 배치해버리면 요건 단면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형태는 지금 단면이 쳐져서 내부 구조가 보이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를 정면도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측면도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얘를 평면도로 쓸 건데 여기서 파생된 건 얘니까 얘가 써지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뷰들은 지우겠습니다. 자, 이 뷰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기준 뷰를 지웠다고 해서 거기서 파생된 종속 뷰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 뷰를 자연스럽게 지워줄 수 있고요. 평면도는 이제 여기서 전개된 이걸 사용을 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평면도도 마찬가지 지워줄 거고요. 저면도는 굳이 표현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워줄 거고 마찬가지 좌측면도도 굳이 표현하지 않을 거니까 지워줄게요. 그러면 상세도도 같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준 좌측면도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등각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단면이 쳐져 있는 이 등각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뷰는 이제 요 근처로 이렇게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경사투성도는 여기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면은 이렇게 단면이 쳐져 있는 형태로 그리고 우측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처음에 계획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전개를 할 거다 그러면 처음에 갖고 오는 기준뷰를 우측면을 기준으로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단면을 쳐서 정면도를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도를 전개해주고 그 다음에 등각도도 전개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만 도면을 사용할 건데 도면 양식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양식 사이즈를 변경을 해야겠죠. 다행히 저희가 만든 템플릿이 용지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양식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형태니까 양식의 사이즈를 바꾸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트 설정 여기 확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용지의 크기는 제가 봤을 때는 A2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A2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A0 상태에서 이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배치하고 싶은 도면들을 배치를 해보고 그 사이즈감을 봐가면서 용지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니까는 한 이 정도가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위치만 조금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쪽으로 내려도 될 것 같고요. 치수도 기입을 해야 되니까 치수 기입할 공간까지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각도는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등각의 표현 자체는 음영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거는 링크를 끊고 여기서 음영 처리됨 이걸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음영 처리된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일단은 도면 정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죠. 조립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립도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조립도는 이제 어떻게 집어넣느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작성으로 오셔서 제일 처음에 있는 기준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준뷰를 선택을 하고요. 자, 기준뷰를 선택하면 이렇게 도면뷰 팔레트가 나오고 최초에 우리가 이제 도면 작업 공간으로 처음 넘어왔을 때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표현을 선택을 해서 스토리보드 1로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분해도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분해도에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 스토리보드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 1을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를 따라가다니는 형상이 우리가 분해한 분해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해도의 축적 같은 경우 여기서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대 3 정도로. 근데 1대 3이 없네요. 그러면 저는 입력을 할게요. 자, 여기서 5를 지우고 3을 입력을 해서
1대3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사이드에 이렇게 공간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확인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분해도도 작성이 되고, 분해도도 일반적으로 스타일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블 클릭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영 처리됨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고요. 여기서 이제 공간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이 위치는 살짝 조정을 해줄게요. 약간 공간에 여유를 주고 이런 식으로 분해도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도를 작성해 놓으면 이렇게 보여주면 좀 더 전체적인 구성을 알려주기 쉽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치수기입하기 전에 이 도면의 형태들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퓨전 360만의 특징이 아니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3D CAD들의 특징입니다. 외형선과 수문선 같은 경우는 수문선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중심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표현이 전혀 안 되죠. 중심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도면 정리하기 전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중심선을 이제 작성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여기 형상 쪽에 있어요. 그래서 형상 쪽에 중심선을 작성해 주는 기능이 중심선, 중심 표시, 그 다음에 중심 표시 패턴 있습니다. 중심선은 이제 일직선의 형태로 중심선이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지금 보면 요 축의 중심에 이렇게 중심선이 쭉 그려져야겠죠.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중심선을 사용하는 양 끝단, 여기 두 선이 있죠. 이 두 선을 순차적으로 하나, 둘 선택해주면 정확하게 그 사이에 중심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중심선 작성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명령을 잠깐 끊어줘야 되니까 ESC 눌러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선이 이렇게 작성되는데 중심선은 이 축이 요 끝까지 나가 있는데 이 축의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길이의 조정은 여기 있는 중심선을 선택을 하고요. 끝에 화살표가 나오죠. 이 화살표를 잡아서 당기시면 원하는 위치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심선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위쪽으로 중심선, 정 가운데, 이게 본체가 대칭 형태죠. 그래서 그 대칭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중심선 해가지고, 이번엔 여기 있는 선, 여기 있는 선. 이렇게 잡아서, 자, 그 다음에 ESC로 명령 종료하고, 요거 선 잡아서 끝을 잡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늘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나사가 나 있는 부분들은 중심선을 표현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여기서도 이제 이 선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 밑에도 이제 이 선 잡아서 표현해주고, 반대쪽 나사도 이 선 잡아서 표현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끝은 충분히 삐져나온 것 같으니까 반대쪽만 이제 나사 바깥쪽까지 충분히 삐져나오게 잡아줄 거고요. 여기도 충분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충분히 빼줄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거를 손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요 삐져나온 길이를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행위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퓨전 360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3D CAD들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선의 정리가 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라는 단점을 전반적인 3D CAD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요 V벨트 플레이 요 중심에 십자로 이제 표현을 해줄 건데, 저렇게 원형으로 된 부분에 중심을 표현할 때는 형상에 있는 중심 표식입니다. 중심 표식해주고, 그 다음에 요 원을 하나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십자 형태로 들어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한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요 끝에 있는 화살표 잡아 늘려주면 되는데, 이때 요 늘려주는 건 요 절단선까지 딱 닿게 해주세요. 닿게, 여기도 닿게. 약간 겹쳐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절단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렇게 닿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이 정면도 우측면도 중심선 표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빠진 거는 여기에도 이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구멍을 내가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심선을 표시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양쪽에 평행한 선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잡을 데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자, 기준 뷰가 이제 얘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서 수문선 표시. 자,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이제 수문선이 표시가 될 겁니다. 단면 쳐진 쪽은 표시가 안 됐네요. 자, 닫기 눌러주고 여기서 내가 수문선이 표시되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중심선을 표시해주고 나서 ESC로 명령 종료하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중심선 표시를 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는 상위에서가 끊겨져 있었죠. 끊겨져 있었는데 여기서 숨겨진 모서리 표시를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심선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ESC로 명령 종료하고 더블 클릭하셔서 자, 이거는 다시 원본하고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본하고 이어서 이렇게 닫기. 자, 여기도 이렇게 중심선을 표현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면도와 제가 우측 문도에 표현하려고 하는 중심선은 다 표현이 됐고, 요 라벨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밑에다 배치를 하거든요. 위에도 배치 안 하고 아래쪽으로 옮겨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심선을 표현해 주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축이 가로지르는 이렇게 축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중심선에서 자, 이 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ESC,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양 끝에 화살표 잡아서 늘리고 여기도 늘려주고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될 기능은 아니지만 다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 뒤에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뒤에 것도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부분에다가 잡아주는 건데 자, 중심 표시 패턴 얘를 클릭을 하고요. 얘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 안쪽에 걸 하나 선택을 할게요.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선택, 선택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원형으로 배열된 부분에 표시를 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게 이제 원형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죠. 위치가 좀 사각형으로 맞게 나오니까 원형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주면 이렇게 작성이 된다. 자, 이거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줄게요. 여기는 그냥 이걸로 표시해주면 됩니다. 중심 표시.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요 안쪽에 있는 요 호. 얘가 왜 호로 나오냐면 요 필렛 부분 때문에요. 이렇게 필렛 들어간 라운드 진 부분 요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쪽이 나눠지는데 이때 요 바깥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호면은 이렇게 점의 형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ESC에서 요 끝에를 잡아 늘리고 싶어도 잡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완전한 원으로 선택되는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작은 구멍, 작은 구멍, 작은 구멍, 작은 구멍 하고 ESC 요 선을 선택해서 이제 끝을 전체 사용되는 원보다 약간 더 길게 삐져나오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4개 모서리 모두 동일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군데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려면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해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저희가 작성한 이 형태는 3D에서 작업하기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어예요. 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어를 단면을 칠 때 기어가 이렇게 그려져서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어의 이빨이죠. 상부에 있는 이빨 같은 경우는 단면을 쳐도 단면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는 리브하고 동일한 개념이에요. 리브도 단면에서 제외돼야 되고 기어의 치형도 단면에서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3D CAD에서는 전부 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런 형상들은 이제 3D로 2D를 전개하기는 그렇게 좋은 형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스케치 기능으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한 걸 일단 저장을 해야지 다음에 이어서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컨트롤 S 눌러서 자, 여기서 이제 폴더를 자, 지금이 41차시죠. 퓨전 360 기초강좌로 가서 새 폴더 여기다가 41차시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요. 41차시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은 전달장치 도면. 기본적으로 이름은 이제 원래 갖고 왔던 파일명에 뒤에다 도면이라는 말만 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장하실 거면 저장하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저장할 거면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대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